또 한 번 피파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30년 월드컵을 무려 64개국 체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영국 BBC가 직접 보도한 만큼 그 무게감은 다릅니다. 남미 축구연맹이 피파에 정식으로 제안했고 피파는 이 안건을 검토하겠다며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라는 말이 붙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이거 중국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축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구가 정치에 흔들릴 때 진짜 피해자는 팬들과 선수들입니다. 과연 이번 피파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남미 축구연맹, 즉 콘메보르 피파에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2030년 월드컵 본선 참가국을 지금보다 더 늘려 무려 64개국으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상상이나 루머가 아닙니다. 지난 3월 피파 평의회에서 우루과이 축구협회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꺼냈고 이번에는 남미 축구연맹 회장이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직접 제안한 거죠. 그리고 피파 별다른 망설임 없이 검토하겠다며 안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인판티노 회장의 멘트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들 알고 있죠. 이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피파의 속내를 드러낸 신호탄입니다. 그 속내가 뭐냐고요? 바로 돈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를 통해 피파는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중계권, 스폰서 계약, 티켓 판매. 이게 다 피파의 주 수입원이죠. 현재 48개국 체제만 해도 사실상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64개국으로 늘어나면 총 경기 수가 무려 128경기까지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많아지면 중계권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경기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방송사들도 경쟁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죠. 스폰서들도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티켓 판매도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결국 피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정말로 축구 팬들을 위한 결정이라면 모를까? 이건 누가 봐도 피파가 돈벌이 수단으로 월드컵을 점점 바꿔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월드컵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된 사업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피파의 64개국 확대안에 대해 유럽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UEFA, 즉 유럽축구연맹의 체페린 회장은 64개국 체제는 월드컵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유럽 각국의 클럽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선수 혹사 문제입니다. 지금도 선수들은 리그,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 A매치까지 숨 쉴 틈도 없이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더 길어지고 참가국이 늘어나면 선수들의 일정은 더 빡빡해지고 회복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결국 무리한 일정 속에 다치는 건 선수들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클럽들이 떠안게 됩니다. 한 시즌을 위해 몇백억 원씩 투자한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 갔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는 일, 실제로 지금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파는 여기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선수 보호라는 원칙은 이미 피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계는 묻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을 혹사시켜가면서까지 과연 이 확대가 꼭 필요한가?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중국, 별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6년부터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됩니다.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겠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 아시아 최종 예선 탈락. 본선 진출은커녕 같은 조에서도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조용했고 팬들도 고개를 저었죠. 역시 축구는 말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나온 64개국 확대화. 과연 우연일까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중국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국들을 행정력으로 본선 무대에 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본선 티켓도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8.5장이 12장까지 늘어난다면 중국은 자동으로 본선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축구 실력보다 외교력, 정치력, 조직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인 패스도 제대로 못하는 팀이 피파의 정책 하나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다. 이게 과연 월드컵이 지켜온 정당한 경쟁의 가치에 부합할까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력 없이도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시대,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한 월드컵인가? 자, 만약 월드컵이 64개국 체제로 바뀐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별표 대회 자체의 질 별표입니다. 지금도 조별리그에서 기량차가 나는 경기가 종종 나오는데 64개국 체제에선 이게 일상이 됩니다. 축구 수준이 너무 다른 팀들끼리 붙다 보면 일방적인 스코어가 속출할 수밖에 없죠. 팬들이 기대하는 건 치열한 경기, 예측 불허의 승부인데 10분, 8, 1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월드컵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이란 같은 아시아 상위권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전력차 나는 상대를 만나 힘 빼는 경기를 몇 차례씩 해야 합니다. 결국 선수들 체력만 낭비되고 본선에서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한국 축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세계 무대에서 실력으로 증명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K리그 유스부터 U-17 대표팀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시스템, 그리고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부터 자르고 해외 용병 수혈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깊습니다. 20년 넘게 유소년 시스템을 제대로 못 만들었고 기본적인 패스, 조직력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조라면 64개국이 아니라 100개국이 돼도 중국은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월드컵의 수준을 낮춰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건 대회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축구는 결국 실력의 스포츠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그게 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의 정점, 오직 땀과 노력으로 꿈을 이룬 자들의 무대입니다. 피파가 진심으로 축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경쟁력과 공정함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 참가하고 싶다면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그게 진짜 축구의 정신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축구의 진심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